엄마들이 직접 여쭤보라고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뭐든지 해보시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7살, 4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수지라고 합니다. 8살, 5살 자녀를 두는 김효은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아빠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아버님한테? 와, 이제, 진짜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주변에서 들어보면 워킹맘들이 출산했을 때랑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이제 육아휴직 그런 휴직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심지어 일을 그만둔다거나. 근데 정말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숙제나 뭐 준비물이나 아니면 학원을 돌리거나 그래서 조금 온전히 엄마랑 함께 있는 아이보다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좀 티가 나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집에서 아이를 온전히 이제 돌봐주시는 어머님과 그다음에 워킹맘 어머님 자녀들의 차이점을 저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아이는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나도 내 일은 스스로 해야 되겠다. 좀 더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오히려 더 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어머님이 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머님 본인의 그런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그 문제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만약에 내가 자녀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라면은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 대신 저녁에 반드시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같이 밀도 있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준다면은 굳이 그만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래도 아이가 자립적으로 학습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걸 잡아주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엄마가 아니더라도 뭐 조부모님이라든가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참 좋았겠다. 이후에는 어머니께서 밀도 있게 꼭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나는 이 아이에게 올인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집중 있게 돌봐주신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이건 내년이면 또 휴직을 해서 아니면 일을 그만둬서 경력 단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차이 없더라. 맞아요. 일단 일하고 와서 저녁에 아주 진하게 아이하고 시간을 같이 가지면 되겠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처리될 수 있다는 말씀에 좀 더 그렇죠.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들이 알아요. 저희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줄 알아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독립적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요.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특히 남자아이들이요.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다. 얘가 뭔가 문제를 보여서, 그럴 때는 어머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네네네네.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 아이에게 정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 할 때는 저는 단연코 어머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네네. 내가 워킹맘으로서 자기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아이를 선택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여기는 또 워킹맘이 아니시네요. 그러나요? 그럴 때는 정말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올인을 하셔야지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 시기에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나아지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심각성을 느끼시고 고학년이 돼서 그때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잘 지낸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거는 어머님이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뭔가 내 아이가 부족하다, 좀 심각하다 할 경우에는 어머님 과감히 내려놓으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예.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좀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돌봄 교실에 가거나 아니면은 또 친구들이 학원에 가거나 해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없어져서 그냥 엄마랑 둘이 있는 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저절로 학원을 안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저는 집집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면 놀이터에 가도 애들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놀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대요. 이런 이상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놀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 돈을 들여서? 아빠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빠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예요. 왜요? 단순히 저랑 비교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놀았어요. 매일 잘했어요. 놀았어요. 매일 놀고 제가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얘기가 모래 떨어지니까 입구에서 옷부터 벗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항상 무릎팍 이런 데 막 성할 날이 없었고 그렇게 뛰어놀았는데 벌써부터 학원들 보내야 되나 학원을 보내더라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뭐 축구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태권도라든지 그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막 공부에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와이프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 반대인데 그래도 엄마한테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빠들이 다 저래. 애들 굳이 학원 보내야 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괜히 또 내가 반대했다가 아내한테 쿠살이나 맞지. 그러면서 교육은 엄마한테 맡겨야지. 이러고 그냥 포기를 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 생각이 맞아요. 엄마는 그래도 굳이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은 일단 신랑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어요? 네, 왜냐면 따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제가 결정해서 친구들 엄마 얘기 듣고 좀 보내야 된다면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구나. 네. 우리가 그냥 당연히 저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나처럼 생각하고 있겠지라고 했는데 전혀 오늘 다른 면을 보셨네요. 예. 그러니까 자주 대화를 나누시고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육아를 할 때는 의견 충돌도 많고 진짜 많아요. 이런 의견 충돌은 사실 미리미리 서로 알고 조율을 하면 좋고 저도 약간 신랑이랑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편이라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자꾸 다들 학원 간다, 학원차가 온다, 뭐 이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죠. 저라도 이제 양육을 진짜 시켜야 되나. 1대1로 실은 공부하자고 했었거든요. 아들한테 해보자 그랬는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공부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놀자 그래야지. 네, 제 질문이 틀린 것 같네요. 학교에서 기껏 공부하고 온 애를 데리고 또 이제 앉혀놓고 또 공부를 시켜야 엄마는 엄마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엄마는 아이 돌봄 그야말로 맛있는 음식 해주고 아이 깨끗하게 옷 갈아입혀주고 이런 데를 신경 쓰시라고요. 그리고 공부는 학교에 맡겨. 선생님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충분히 다 연구하고 준비하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날 학교에서 애 많이 썼겠다. 엄마하고 놀자. 좀 이러세요. 엄마 그 공부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 엄마가 간식 준비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된다고. 먹을 거 입힐 거 해주면 되는데 그 이상 선생님이 하는 역할 가르치는 거. 학습까지 엄마가 하려니까 엄마 역할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선생님에게 다 맡기시고 엄마는 맛있는 거 해주시고 아이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시고. 그럼 좀 언제까지 그러면 좀 참고 이렇게 놀게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냥 마냥. 마냥이요? 마냥. 5학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1학년 보내신 지 네네네. 일주일 되셨죠? 네, 맞아요. 너무 멀리 갔나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어머님들이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방과후 이 학교는 수강료가 굉장히 싸요. 예, 컴퓨터 뭐 수강료라든가 35,000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토탈 공예 이런 것도 뭐 25,000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싸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이 교육의 질이
일반 학원보다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조금 꺼려하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쌀 수밖에 없는 게 일반 학원은 뭐 전기세라든가 또는 장소 대여료, 임대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아이들 수강료를 책정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일단 교실을 다 대여를 해줘요. 그리고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강료가 낮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사의 질은 저희 학교에서 공고를 하면 그 강사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면 그 양력을 보고 선생님들의 인성이라든가 교육관 그런 것까지 다 철저하게 심사를 거쳐서 강사 채용을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강사가 한 학기에 이제 별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없다, 만족도가 낮다, 또는 방과 후 공개 수업도 해요. 또 어머니들이 직접 참관을 하셔서 어떻게 가르치나, 그리고 학기 말에는 그 아이들이 그런 성적표, 아이들이 참여 수업이 어떻고 무엇을 지도했고 성적표까지도 다 내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저는 사설학원 보내는 것보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학교를 신뢰하고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눈여겨보셨다가 이제 그거를 잘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이번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뭐 드론 수업, AI 신나는 AI 로봇 수업, 그다음에 뭐 너무 재밌겠네, 실험 진짜. 과학 이런 거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레고,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방과후가 좋았던 게 학급 친구들이 같이 있다는 게 오히려 교우 관계를 또 얻을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저도 방과후를 이번에 4개를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 학습에 있어서는 저는 모든 공부의 기초는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 또 1학년 때 아주 중요하지만 그 학습 습관에 있어서는 꾸준히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꼭 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꼭 당부를 해주고 싶어요. 은성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나요? 요즘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예전에는 좋아했다는 네네, 소리네요. 예전엔 좋아했는데 요즘에 왜 좋아하지 않죠? 그냥 밖에서 노는 것만 좋아해요. 아, 놀이터만 좋아하고 네네. 이제 벌써 이렇게 앉아서 뭐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은 엄마가 책을 읽어줘도 되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 엄마가 꼭 밤에 잘 때는 네.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엄마가 안 읽으면 엄마가 혼자 나는 아빠가 네네. 이렇게 교대로 네네. 아이들 침대 머리에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엄마가 얘기해줬던 읽어줬던 책의 내용은 기억을 못해요.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네네. 그러나 그 침대 머리에서 엄마가 계속 자기에게 이야기해줬던 그런 게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 아, 네네. 몸에 배어있어. 네네. 그렇게 나한테 편안하게 해줬던 그 시간, 네. 그 엄마의 느낌, 이런 것이 그런 어려운 시절을 잘 넘기게 해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시간이 엄마한테도 참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책을 가까이 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알림장 1번 숙제가 책 읽기예요. 그리고 5학년 아이들에게도 얘들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새벽 1시에 자는 애도 있고 12시 반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1번 숙제는 무조건 책 읽기 30분이다. 너희가 몸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두뇌를 위해서는 책이 양식이다. 최소한 영양실조 걸려서 죽지 않을 정도가 30분이니까 이건 어쨌든지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고 체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 체조를 하잖아요. 관절이나 그런 게 손상이 되지 않도록. 또 공부도 마찬가지다. 니네가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수학 문제집을 풀려면은 이거 뇌가 돌아가지가 않는데 이 책을 일단 30분을 읽고 수학 문제를 풀면은 너희가 직접 체험을 해봐라. 이거는 두뇌의 그 준비 체조와도 같기 때문에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가지고 얘가 어떤 어휘력이 상승이 되고 글쓰기 능력이 향상이 되고 나중에 이제 수능을 잘 보고 이제 이런 효과가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이제 아이가 글자 읽는 것도 아마 느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늦은 아이들은 저는 2학년, 3학년까지도 어머님이 읽어주세요. 애가 그러니까 책 읽기 싫은 게 자기가 읽는 게 싫은 거지 엄마가 읽어주는 거 듣는 거는 그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거 때문이라도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은 세이펜으로 막 읽기던데 꼭 제 목소리로 좀 들어야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엄마가 일단은 책을 좋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기르려면 예, 그걸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기구를 이용하지 말고 어머님 목소리를 활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네. 하도 요새는 편리한 게 많아가지고 다 그냥 기계가 해주려니 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목소리가 훨씬 더 아이한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말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말수가 없는 게 아니고 저한테 말수가 없어요.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자발자발 말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를 잘 포섭을 해서 아, 그러니까 엄마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고. 그렇지요. 아빠는 게임 안 하세요? 저는 아직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